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지난 111회 기출문제 2로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만점을 기대하며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중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은 복식부기라고 그랬어요. 복식부기. 그러면 우리는 복식부기의 반대에 해당하는 게 뭐 있죠? 단식부기가 있어요. 단식부기. 복식부기의 반대를 우리는 단식부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복식부기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고, 단식부기는 원리원칙이 없는 대표적인 게 가계부가 여기에 해당해요. 집에서 쓰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용돈기입자 이런 것들이 다 단식부기에 해당하는 거고, 기업은 모두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복식부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하고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거래를 입력하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의 최종적인 합계 금액이 같아요. 우리는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복식부기의 특징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복식부기고, 우리는 다 원리 원칙에 의해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우리는 결산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보시면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네, 차변과 대변에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된다. 네,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록하여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뭐 대차 평균의 원리도 자기검증 기능, 둘이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은 한 개의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차변과 대변이 서로 같다. 이런 개념이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이런 거래가 여러 개가 누적이 되면 차변 전체의 합계와 대변 전체의 합계가 모두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개념이고 하나의 거래의 개념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까지는 모두 맞고, 자, 재산 등의 증감 변화에 대해 개별 항목의 변동만 한 가지만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단식부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번 문제는 솔직히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우리가 뭐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구분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라는 걸 처음 접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 저는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오래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전산회계 2급에서 생각하는 건 개정 과목의 분류예요. 개정 과목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회계 2급이 아니라 그냥 회계 1급으로 넘어가셔도, 분계만 조금만 할 줄 안다 그러면 회계 1급으로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회계 1급에서도 제가 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정 과목의 분류거든요. 이 분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높은 급수로 올라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정 과목의 분류 정도는 정확하게 회계 2급에서 조금 잡고 회계 1급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자산 중에서도 우리는 사용이 목적이니까 이걸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했죠. 그렇죠?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사용이 목적인 자산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공짜 1번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자산도 아니에요. 자산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괜찮겠는데 자산이 아니에요. 사채는 부채이고요. 비유동 부채.
그 다음에 보험 차익은 수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건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우리가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왔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계정 과목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4개. 첫 번째 현금, 그리고 당좌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묶어서 사용을 하는 통합 계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통합 계정 묶어서 사용하는 거고, 현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삐리리 수표들 다 현금이에요. 뭐만 빼고 당좌예금 하나 빼고요. 당점 발행 당좌 수표. 당점 발행 당좌 수표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모든 수표들은 그냥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당점 발행 당좌 수표만 당좌 예금이고요. 보통 예금은 그냥 보통 예금이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이에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을 모두 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회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1개월, 6개월이 잘 안 나와요. 3개월, 그 다음에 모든 결산은 1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도 회계 2급 범위 안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복식회계가 또 나왔어요. 부기가 회계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부기, 복식부기라고도 하고 복식회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지금 4번 문제는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복식부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복식부기라고 했고, 단식부기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원리 원칙이 없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을 볼 수 없는 것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그냥 4번이 되겠고요. 2번 보기에 보시면 영리회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영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다라고 하는 데는 뭐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영리회계라고 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에서 행하는 회계 행위는 우리가 비영리회계라는 것으로 따로 조금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 5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죠?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용 목적일 때 유형자산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고요.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네.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매입한 시점에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네, 맞죠? 자, 그러면 3번 보기에서 우리는 전산회계, K랩이라는 프로그램, 더존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이 재고자산을 구입했을 때 계정 과목을 뭐라 해요? 상품이라고 해요. 그냥 상품. 판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뭐라 하죠? 상품 매출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힌트를 하나만 얻으시면 돼요. 자, 구입했을 땐 상품이라고 하는 뭘로 처리했더라? 자산으로 처리를 했더라.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뭘로 처리하더라? 수익으로 처리를 하더라. 그래서 그럼 선생님 언제 비용이 되죠? 팔았을 때, 판매한 시점에 매출을 했을 때 내 자산은 이제 뭘로 바뀌냐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바뀌게 돼요. 내 자산을.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실기할 때 결산 문제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오면 기말 상품 재고액, 우리 기말 재고액에 대해서 분계를 어떻게 하죠? 기말은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그리고 대변의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판매가 되는 시점에 상품은 없어지고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샀을 때 바로 비용이 아니라 판매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정 과목. 네, 개정 과목이니까 또 반드시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금전을 수취하였으나 돈은 받았으나 수치는 받다. 돈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임시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그랬는데 문제 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선, 미, 수, 급 이렇게 네 글자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에서는 선, 무슨 말이에요? 먼저, 미, 아직, 수, 받다, 급, 지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개정 과목 한번 볼까요? 앞에 미지급이라고 돼 있나요? 그쵸? 그럼 미, 지급 이렇게 된 거니까 아직 아직 여기다가 한 글자 더 써야 돼. 아직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이 글자가 편하니까. 아직 못 지급하였다. 그걸 우리는 미지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받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가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3번에 나와 있는데 가수금이라는 표현은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지급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지금은 가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급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가짜의 의미가 이 가의 의미가 임시로 이런 뜻이랑 같아요. 얘도 임시로 이런 뜻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급은 했는데 임시로 지급했다.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나왔다. 수금이니까 받다. 받은 돈인데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나왔다. 이런 개념이세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요거는 다시 한번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취하다라는 표현이 받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은 영업활동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그랬거든요.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받은 그럼 거래처 직원과 함께 밥 먹은 거 뭐라 해요? 접대비, 그쵸? 네, 그냥 공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은요. 문제 8번은 제가 엄청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재고자산단원에서 반드시 아셔야지 될 그런 문제고요. 우리는 항상 기말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세트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액이 커지면 동시에 매출원가는 작아지도록 되어 있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다시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말재고액이 작아지면 매출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다시 작아지도록 되어 있다. 이건 그냥 세트예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글자의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재고자산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빠르게 적어볼게요.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원가의 크기가 달라지면 이익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기초에 우리가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양쪽이 하면 같아지는데, 기말이 커진다는 얘기는 합계는 같은 거기 때문에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가 얘 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고, 회계 1급, 세무 2급으로 올라가도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이 감소하면 원가는 증가해야 되고요.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은 같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 기말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는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말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도 증가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기말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도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9번. 문제 9번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문제 9번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을 조금 암기를 하세요. 영업의 비용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영업의 비용 안에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잘 안 나오니까 회계 2급 범위에서는, 그래서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먼저 지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을 일단 먼저 지웠고요. 그럼 세금과 물가와 보험료가 남아있고, 밑에 미수금은 뭐죠? 자산. 그쵸? 미지급 비용은 부채, 성급 비용은 자산.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국 세금과 물가와 보험료 두 개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은 잔액 시산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산표 등식을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산표는 기말자산액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과 같습니다. 이게 기본 세트예요. 기본 세트.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건 여기 다 기말 그런데 자본만 기초자본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초자본이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말 자본을 구하려면 우리는 수익에서 거꾸로 비용을 차감해 주시면, 비용을 빼주시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이익이 기초 자본의 플러스가 되어야 기말 자본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수익은 이자 수익 하나밖에 없고 급여라는 비용 하나밖에 없으니까 6만 원에서 급여 5만 원을 빼주시면 만 원의 이익이 생기겠죠. 그럼 만 원만큼 자본금에 더해 주시게 되면 기말의 자본은 83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기말의 자본은 83만 원. 유동자산은 현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2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급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냥 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당기순이익이라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와 관련하여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뭔가를 사서 내 거를 얻었다. 뭐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차량을 현금 주고 구입한다. 그러면 저 차량 운반부 들어오고 현금 빠져나가겠죠?
그쵸? 차량 광고가 들어오고 현금 빠져나가니까 자산이 증가했고 자산이 감소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정답 공짜입니다.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게 되면 이 월세는 지금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자를 수령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생기겠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상사의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12번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수익적 지출은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거나 원래 상태대로 원상 복구시켜주는 개념. 그래서 원상 복구의 제일 대표적인 게 건물에 페인트 칠 다시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도색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얘가 바로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개정 과목 이름은 우리가 수선비. 대신에 차를 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되고,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자본적 지출은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가치가 올라가거나 혹은 내 자산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용연수의 연장,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 뭐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적 지출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고치면 기계장치, 건물을 고치면 건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2급에서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유리창 깨져서 유리창을 교체했대요. 그럼 원상 복구시켰죠? 기계장치의 경미한 부분에 부속품이 마모되어 부속품을 고쳤어요. 이것도 원상 복구시켜 놓은 거죠. 상가의 상가 건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건물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살래요? 없는 건물 살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빙고.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우리가 자본이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격물산의 세금 납부 내용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A와 B의 차변 개정 과목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대표자 나오면 우리 무조건 인출금 하시면 됩니다. 점주가 사용하면 점주, 이제 대표자, 가게 주인, 사장님이 회사 돈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인출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물산 사옥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재산세인데 개인의 재산세, 사장님 개인의 재산세를 냈다? 그러면 그때는 인출금. 회사의 재산세를 냈다? 그럼 그때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다음은 합격물산의 단기말 부채 개정 잔액의 일부이다. 매입 채무는, 우리 매입 채무는 뭐예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그쵸? 우리 아까 이런 통합 개정 할 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 다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을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하니까 지급어음 2만원, 외상 매입금 3만원. 그래서 총 5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여기를 조금 맞출게요.
자, 우리가 15번 문제는 15번 자체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기보다는 15번 문제는 회계 2급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2개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재무상태표,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우리는 1월 1일을 뭐라고 불러요? 기초의 재무상태, 12월 31일을 기말의 재무상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는 기초 자산, 대변에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이 있을 거고요. 기말에도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대변, 비용이 차변. 양쪽의 금액이 안 맞겠죠. 그렇죠? 수익과 비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의 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차변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얘를 당기순 이익이다. 혹은 대변에 금액이 비었어요. 그러면 당기순 손실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얘네들하고 같이 묶여요.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하고. 우리 아까 어디서 했죠? 여기에. 우리가 기초자본에 당기순 이익을 더해야 기말자본이 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본에 기말자본으로 가려면 플러스 이익,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익은 더해 주셔야 하고 손실은 빼주셔야 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어요. 요만큼만 암기를 하시면. 양쪽의 합은 무조건 다 같아야 하니까. 요만큼만 암기를 하시면, 자, 지금도 이제 우리가 숫자를 한번 그냥 넣어서 풀어도 되고 안 넣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10만 원이 나와 있고 비용이 8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익이 2만 원입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익이 2만 원 나왔는데 기말자본이 20만 원이니까 여기서 이리 갈 때 이익 2만 원을 더해서 갔으니까 기초자본은 1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고요.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법은 지금 기초자본이 질문이었어요. 얘가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총수익은 10만 원. 총수익은 1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20만 원이었대요. 기말자본은 2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이 8만 원. 이렇게 쓰시면 이익이 2만 원이었구나.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얼마에다가 플러스 2만 원을 했더니 20만 원이 되었더라. 그러니 이 얼마는 18만 원이었겠지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와도 모두 풀을 수 있게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나?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쉽다보다는 조금쯤은 생각을 조금 하셔야 문제가 조금 쉽게 풀어져요. 그런데 회계기업에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정 과목의 분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고자산 단원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 선미, 수급 이렇게 나오는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자산이다, 부채다. 이거 짝꿍이 이렇잖아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선급 먼저 지급하다. 선수 먼저 받았다. 미수 그럼 아직 못 받았다. 미지급 그러면 아직 못 지급했다.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도 조금 쉽게 암기들을 조금 많이 하시고, 회계 2급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무조건 분계입니다. 분계를 정확하게, 계정 과목의 분류 정확하게.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틀을 잡으시면 바로 회계 1급으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